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경제를 몰라가지고는 부동산이 됐던 펀드가 됐든 환율이 됐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관계의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시나리오,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집값도 많이 뛴 데다가 어떤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잘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 부동산 흐름이 30주 6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5월부터 강남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 중입니다. 아마 6월까지는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 전체는 하락이지만 강남은 좀 반등. 2013년, 2018년 5년간 2배 이상 지나치게 오른 데다가 정부 규제가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 파는 거, 매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장세가 지금 쫙 펼치고 있죠. 머지않아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타이밍을 관망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화웨이 아웃 해가지고 들고 있네요. 바로 중국 화웨이 최악의 기업 백도어, 스파이, 절도 금융위기 폭발, 즉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인 중국에 대하여 트럼프가 칼을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날까요?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정 이제 보면은요, 처음에는 관세전쟁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비관세로 확대됐습니다. 관세로 했다가 비관세.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하는가 싶더니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화웨이 사태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다음 하나의 중국 부정,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로지 중국은 하나다, 대만도 중국 땅이다, 그래야만이 수출이 됐고 그래야만이 무역이 됐습니다. 유교가 되고. 그런데 그걸 깨트린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제 하나의 중국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땅이 큰 소수민족도 많죠. 독립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사태가. 결국 막판에는 미중 무역 경제 전쟁, 그 결과는 중국의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중국의 미국 첨단 장비 사용 현황이 워낙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인텔 서버칩, 그 다음에 자일링스라고 들어보셨죠? 프로그래밍 칩,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의 제반 모든 운영 체제, 퀄컴, 스마트폰 모뎀 프로세서, 쿼보, 스마트폰 전면 모듈, 스카이웍스, 오디오 칩 전면 모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래시 저장 장치, 브로드컴, 통신용 스위칭 칩.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이걸 쓰지 않으면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각종 굵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미국에게 이 핵심 부품들을 다 이렇게 지금 담보 잡힌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화웨이 전 세계 전자기기 사찰국. 그렇다면 이것도 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이 잘못했다, 중국이 잘못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팩트. 지금 상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이 화웨이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화웨이가 전 세계 전자기기를 사찰한 의혹, 아마 우리나라도 뻥 뚫렸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메이트북 백도어 프로그램 논란 시끌시끌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이동통신 이 백도어 사건, 이것도 발생했고요. 인도 또 중국하고 인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도의 통신망 백도어 사건, 이 백도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니까. 파키스탄 백도어 사건, 네덜란드 백도어 사건, 미국 스마트폰 백도어 사건, 호주 통신망 해킹 시도 사건. 자, 더군다나 이 마지막에 별빛인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그
아디스아바바 수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잡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수상하게 여겨서 그쪽을 봤더니 다른 나라로 전송된 것을 이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무슨 얼마나 전자통신기기가 발달했겠어요. 아프리카는 중국이 예전부터 씨를 뿌려놨던 곳이거든요. 결국 55개국 정부를 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중단됐죠. 지금 여기 쭉 일련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화웨이라는 이 회사가 과연 개인 회사인지 아니면 중국 국영 회사인지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정체와 백도어 프로그램 알아볼까요? 백도어 프로그램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이에요. 몰래 설치됐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주로 이 화웨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놓고 하겠어요. 화웨이 2018년 매출을 한번 봤더니 무려 121조 6천억 원, 1070억 달러입니다. 순이익은 9조 9,985억 원. 2017년 대비 무려 25.1%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삼성 그 옆에 따라오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5%도 안 되는데. 지금은요, 이제 삼성 거의 막 뒤쫓아 오고 있잖아요. 지분도 모호해. 웃겨요. 자, 이 창업자인 런던페이라는 사람은 1.4%밖에 지분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상당히 불순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면적 사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국영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화웨이가 위험한 이유는요, 백도어, 미사일 방어기준 군사 무력화, 즉 어떤 군사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스파이, 핵심 기술 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 상무부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화웨이 이 회사를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 중단한 게 있고 이용 아예 못하게 만든 게 있어요.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 중단한 게요, 퀄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자일링스, 브로드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구글 앱 OS, 안드로이드 OS, 구글, 크롬, 사진, 드라이브, 지도,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지금 아예 거래 제한 조치. 그러면 중국 이 화웨이 장비는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 화웨이는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방국인 일본과 영국도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웨이 보이시죠? 미국은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켰고요. 거래 중단시켰고,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미국 IT 기업이 거래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도요, 5G 통신망의 배제, 법안도 지금 발의 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은요,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KDDI 등 일본 통신업체가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일본 파나소닉은요, 거래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도 거래 중단한 상태입니다. 즉, 이 화웨이에 대한 이제 각국의 협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외톨이 가는 화웨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화웨이 사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빠져나오면 될 걸 왜 그러느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물려 있고요. 너무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한국이 화웨이 사태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게 딱 알맞는 말이에요. 샌드위치. 자, 제2의 사드 보복까지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이. 먼저 미국부터 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서 해당국의 정보를 훔치고 있다.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화웨이 정보를 훔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게 증거를 하나하나 지금 수집 중이며 국제법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압력을 높이고 있어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5일 국내 IT 기업과 간담회에서 화해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뭐 요구나 똑같잖아요. 표준적인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과 연관된 것들 뭐 동남아시아로 이전시키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는 것도 응징한대요. 미국은 영국이 이미 코어 네트워크라고 뭐 데이터 이관을 총괄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화해의 장비를 쓸 것임을 시사하자. 화해에 협력을 하면 영국과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압박을 했어요. 뭐 협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LG U+도 비슷한 입장이 되겠죠.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IT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미국의 반화해 캠페인에 동참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중국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요.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보복이니 뭐니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런 나라하고 무슨 장기적으로는요. 중국이라는 나라 무시하고 저는 단절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니까 서서히 좀 다른 나라하고 확대하고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쪽. 중국은 결코 친할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역사적으로 보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아무튼 중국은 눈꼽만큼도 본받을 점이 없습니다. 화해 사태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은 또 샌드위치다. 두 번째 사항. 미중 무역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지금 샌드위치가 지금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정말 금융, 경제에 신경 써야 할 때기는 맞습니다. 어느 편을 들더라도 이게 지금 시원하지 않아요. 삼성,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이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죠. 삼성전기는 회로 구성에 필수적인 저승 세라믹 콘덴스 이것을 납품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IT판 세컨더리 보이콧 이 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북한 지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보셨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이 화해와 거래를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되면 IT 굴기를 목표로 삼는 중국은 사실상 재앙이죠, 재앙.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에 했던 조치가 지연. 아주 정말 치졸한 방법이었어요, 롯데마트. 아니, 아무리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중국하고 파트너가 되고 싶겠어요.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요. 전체 매장 99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87곳이 영업정지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철수했습니다. 롯데마트. 중국의 정말 치졸하고 더러운 수법. 여러분들 정말 중국인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다섯 번째, 해리스 대사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U+는 화웨이 장비를 아예 대놓고 쓰고 있죠. 이미 뭐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딱 콕 집어가지고 안보 위협 대상으로 거론했어요.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협 대상이라고 해리스 대사가 LG U+를 아예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국내에 벌써 1997년 위안위기가 지금 서서히 거론되고 있어요. 대기업 사이에서. 연일 한국 압박하는 미, 중 이걸 도표화했더니 여기 실질적으로 해리스 주한 미대사 5일 컨퍼런스 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오지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화해 같은 것은 헤어져라. 문우신 미 재무장관 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화해 제재는 미, 중 무역 분쟁과는 별개다. 한국 등 반화해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화해 협조 하지 말라는 중국 외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 올바른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 으름장을 놓고 있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에서 5일 삼성 등의 거래 금지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가 직면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를 아예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중국이 대단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거기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습할 시간도 지금 없는 거야. 그러려면 시간을 버려야겠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선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 영향국.
한국 국가별 수출국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미중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는 10개국, 즉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만을 좀 제외하고는 룩셈부르크,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뭐 국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무역 규모도 뭐 별로인 나라들인데,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높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뭐 10대, 12대 강국에서 경제국가에서 너무 많아요, 비중이. 그쵸? 62.1. 화교 국가인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도 거의 60%대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규모도 큰 뭐 속칭 3050. 자,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넘어갔고 5천만 국민. 한국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 다 합쳐도 뭐 한국 수준이려나? 자, 너무 중국의 비중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국가별 수출 비중. 수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12%, 26.8%나 무려 수출하고 있어요. 아세안은 16.6%, 기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가 좀 중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익 차원에서는 정말 주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중국에 속국이 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에 벗어나야지. 이참을 계기로 해서 줄다리기를 잘 탄 다음에 서서히 중국과 영향력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시장을 다른 나라로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성이 별로 없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드 가지고 보복을 하질 않나. 그것도 공산주의는요 또 거기에 다 따라요. 국민들까지도. 얼마나 좀 무능하고 무지한 국민성 국가입니까? 여기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협력. 이제 러시아에 또 시진핑이 찾아갔습니다. 미국의 전선 확장. 러시아 푸틴이요, 미국을 겨냥해서 일부 국가 새로운 기술 독점하려 해.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든 거죠. 이건 미국이 중국을 욕하는 척하면서 지들 실속을 다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총리도 그랬잖아요.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려고 한다. 아시아, 발달된 아시아의 굴기를. 그러니까 몇 나라는 지금 시진핑을 응원하고 있어요. 시진핑 반글로벌화, 독점주의 팽배, 내 친구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반글로벌화, 독점주의라고 해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욕하고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꼭 이 말을 또 해요. 내 친구 트럼프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6월달 이제 그때. 그러니까 양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 아쉬운 건 지금 시진핑이거든요. 세 번째, 중국 화해 구하기. 지금 이거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화해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러 미국 공동 대응 이것까지 구축을 해놨어요. 러시아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땅덩어리 보세요. 그리고 군사적 영향력. 러시아 5G 구축 계약했고요. 중국은 화해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러시아 5G 구축뿐만 아니라 중국 내 5G 사업도 지금 1년 이상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국 내 예를 들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이 3대 통신사 5세대죠. 5G. 이동통신 5G를 1년 앞당긴다.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뒤지지만 유일하게 앞서고 있다면 이 5G예요. 이 5G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7, 8만 기지국을 지금 세우고 5조 4,500억 원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7, 8만일지 몰라도 앞으로 3년 안에 600만입니다. 무려. 수십조, 수백조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해외의 악화를 내수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게 무례하게 되면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화웨이 성장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 유지 목적 화웨이 블랙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분류해가지고 미국 내 IT 기업 협력을 중단시켰습니다. 통신 국제 표준화 제외시켰고요. 다른 나라와의 거래도 지금 중지하도록 지금 압박을 놓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 번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어요. 중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동안은 대만, 타이완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합치지만 안 했을 뿐 중국의 어떤 하나의 섬일 뿐이었는데, 오호라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뿐이라고 중국이 강조했는데, 타이완 일대 군함 파견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에 파견했는데 뭐라고 했냐? 주권과 내정 간섭한다고 비난하네요. 타이완이 왜 지네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타이완도 엄연한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 타이완 협력을 맺었어요. 국가가 아니면 타이완하고 협력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만은 그나마 섬나라니까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지도 보세요. 중국 지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티베트, 우이구르, 신장 이런 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내몽골까지. 이런 나라가 만약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 인구는 적을지 몰라도 대규모 영토, 소수민족 국가를 자극하게 돼요. 천안문 사태처럼.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중국은 4분 5일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처럼.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도 지금 인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화웨이, JT 기업편화. 여러분들 옛날에 JT라도 유명했는데 지금 화웨이가 우뚝 섰죠. 둘 다 지금 믿을 게 못 듭니다.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화웨이, JT 기업 개요 한번 보세요. 얘는 87년, 얘는 97년. 본사는 선전에 있고요. 창업자 른정페이, 허웨이구이. 그 다음에 매출이 무려 925억 달러에 직원 수도 18만 명에 달하는 화웨이. 그보다는 한참 뒤처지지만 158억 달러, 74,773명이 되는 JT. 원래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성장한 거죠. 자, 화웨이 지역별 매출 비중 보세요. 자국인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28.4나 되고요.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순. 상대적으로 아메리카가 적다는 것은 미국을 의식한 거였어요. 그전에도 중국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손해냐? 그건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0.3%, 애플 14.4, 화웨이 14.3, 그 다음에 뭐 샤오미, 오포, 비보,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화웨이가 애플을 이미 여기서는 안 꺾은 걸로 아는데 이미 꺾었어요. 자, 꺾고 삼성전자를 위협할 찰나에 지금 터진 거라서 삼성전자는 어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LG전자와 LG U+ 주가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월 2일 날 올해 뭐 여기 보시면 자, 62,000였던 게 어떻습니까? 지금 5월 13일 현재 18,000, 최고가도 75,300. 오히려 올랐잖아요. LG전자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U+가 문제죠. 자, 76,000에서 자, 정말 곤두박질 했습니다. 14,000까지. 여러분들 76,000, 14,000 불과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이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휘주가 됐겠죠. 근데 앞으로도 전망이 좀 안 보여요. LG 플러스는. 화웨이 사태 우리나라 대응. 자, 일본 오사카 이제 20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그렇죠? G20 전장.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독대할 예정인데 내가 보기에는 큰 기대감 없어요. 중국의 치졸한 기술절도 타결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군사안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화웨이 군사통신망과 분리, 국내 오지 사용 10%가 채 안 된다라고 자꾸 애써 강조하는데 지금 청와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립 외교를 펼치되 이길 수 있는 나라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할 거예요. 최대한 중립 외교에서 버티다가 막판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미국을 선택해야지. 자, 미국의 화웨이 집중 공격 이유는 오지 인공지능. 이게 왜 오지가 중요하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은 자, 오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안보까지. 사지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지가 중요합니까? 이제 한번 갔지. 오지 특허는요, 여기 보세요. 중국이 무려 34%. 우리나라도 상당히 세긴 해요. 25%, 미국 14%. 화웨이 오지가 세계 1위예요, 지금. 미국 화웨이 통신망 통해 군사정치, 경제 등 핵심 기술을 절도했어요, 절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화웨이의 어떤 교류 중단, 통신 장비와 업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 구글,
뭐 퀄컴, ARM 반도체 업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지금 다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만약에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타격을 받겠죠. 화웨이의 미국 수출길이 완전히 이제 막히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타격, 화웨이 빠진 스마트폰 반사 이익. 스마트폰은 반사 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반도체는 타격을 본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1년간 주가 흐름을 간단히 보면 여기 자 2018년 지금 8월달 뭐 5만에서 이렇게 쭉 애멸 분할 한 후에 5만에서 쭉 했다가 얼마까지 빠지느냐 4만 대도 무너지고 3만 뭐 8천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서 괜찮은가 싶더니 또 떨어집니다. 자,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요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은 자 어떻습니까? 4만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무려 5만대 있던 게 4만대 초반 점점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 2년간 분기별 실적 추이 끔찍합니다.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 약 2년간 보면 자, 50조 뭐 매출액 보면 뭐 65조 이렇게 쭉 있다가 가장 2년 전하고 비슷한 52조.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순수익이 한번 보세요. 자 2017년 1분기 그때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9조. 그러다가 14조 15에서 계속 놀다가 6조로 떨어진 거예요. 최악이죠. 아마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기별 영업이익과 수출 비중 삼성전자 반도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는 한때 작년만 해도 13조까지 아주 치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화웨이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7조대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물음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정말 끔찍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어떻습니까? 1조 4,100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미끄러지고 있어요. 모든 지표가 하향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 보면은요. 여기 삼성 파란색이죠. 그나마 떨어지다가 다시 반사이익을 좀 보는 중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플은 뭐 소강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노란색인 화웨이. 현재까지는 지금 1분기까지는 24.9%로 자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아마 푹 떨어지겠죠? 미중 진흙탕 싸움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돼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 정말 웃지 못할 우픈 현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화웨이 미국과 중국의 이 화웨이 폭탄 부딪혀갖고 중국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은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뉴스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최근 조사 결과요. 서울 시민의 78%가 집값 하락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로. 집값 하락을. 자, 유주택자가 약간 많은데 왜 집값 하락을 원하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식들 팔아야 자기 자식들 거 집을 못 사주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산 집만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더 오른 데가 더 많아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원하지 않고 무주택자는 치를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78%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뭐 결혼하나 미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년 선거니까 뭐 집값이 올라간다. 그건 정말 무능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78%나 집값 하락을 원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큰 코를 다칠 거예요.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큰 코를 다칠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놔야겠죠. 어찌 됐거나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